이걸 딱 본 순간 6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I was right. 나는 계속해서 내 마켓 밸류를 키우면서 시장 안에서 계속 협상을 계속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마켓 밸류를 키우지 않으면 회사는 언제나 당신을 싸게 쓸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고 잘하는 것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보고를 잘하는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보고를 잘하는 것. 1번, 회사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 2번째는 내 보스가 도대체 어떤 걸로 밤잠을 못 이루는가. 그거를 사전에 포캐스트해서 내가 그 부분을 미리 액션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보고뿐만이 아니라 이미 액션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고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제 상사가 있어요. 제가 제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나 또는 챌린지를 받는 부분을 잘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니저의 엔드유저를. 그렇죠. 매니저의 매니저가 도대체 내 매니저를 어떻게 챌린지를 하느냐를 이해하는 분들이 보고를 잘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또 AI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 직장인들도 AI 웨이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해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되게 와해적으로 뭔가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거랑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게 디지털 약간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특히 AI 블라인드가 돼 있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직원하고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직원의 생산성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그 생산성 격차를 뒤처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평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 EMB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았거든요. 첫 번째, 회사는 이익 집단입니다. 이제 회사가 이익 집단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명제예요. 충성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의 정책과 방향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훨씬 더 슬기로운 IBM 생활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피해의식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MBA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답을 얻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인트린직 밸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 일을 잘한다거나 이런 거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는 firm specific value. IBM에 대한 지식 또는 IBM 안에 있는 인맥 이 밸류예요. 그런데 가치가 1억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1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트린직 밸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5천만 원이고 회사에서 부여한 가치가 한 3천만 원이고 사실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이 한 1억이잖아요. 그럼 회사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밖에 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가면 5천만 원짜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김연아 같은 사람인 거죠. 아니면 손흥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마켓 밸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생각이 안 들려면은 결국엔 뭘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하라고 하는 거고 마켓 밸류를 키우지 않으면 회사는 언제나 당신을 싸게 쓸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MBA를 하면서 그때는 6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딱 본 순간 6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I was right. 내가 맞았어.
결국에는 나는 마켓 밸류를 계속 높이면서 니고시에이션을 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켓 밸류를 키우면서 시장 안에서 계속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협상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마켓을 쓰다 보면 어떤 걸 더 있을까요?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공통으로 쓰이거나 시장에서 트렌디한 여러 가지 스킬도 있겠죠. AI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클라우드 기술일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켓 밸류를 키우려면은 정말 러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IBM이냐 오라클이냐 AWS냐 마이크로소프트냐의 허울만 썼지 근본적으로 그 기작, AI에 대한 기작, 빅데이터에 대한 기작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러닝을 조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회사에서 30년까지 커리어를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호기심? 이제 AWS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Learn and be curious라고 하는 리더십 프린시플이 있어요. 이게 호기심을 끊는 순간 사실은 지적인 사망이거든요. 아마존에 가면 CPC 자격증이라고 이제 서티를 따야 돼요. 어떤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데 그거 제가 아마 50에 땄나? 49에 땄나? 그랬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는 걸까? 러닝이 계속 있는, 그러니까 계속 배움이 있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IT 시장 자체가 호기심이 없거나 계속 멈춰져 있는, 지적으로 그렇게 궁금함이 없는 사람들한테 힘든 시장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새로운 게 나오면 너무 궁금하고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존에서 다시 IBM 오셨을 때 기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제가 있었던 11년 반 선 커리어를 합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라클이 성장한 때였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옮기기 한 2, 3년 이제 마지막 커리어에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가 바야흐로 클라우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IBM에서 가셨던 톰 사장님하고 이제 원어원을 하면서 여쭤본 거죠. 진짜로 클라우드 시대가 오는 거냐, 맞냐? 그건 제가 이직을 위한 질문이었었는데 100% 클라우드로 이제 간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건 1등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호기심 때문에 아마존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아마존에서 이제 IBM으로 온 거는 아마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건 AI였어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그때가 이제 오픈 AI에서 챗 GPT가 나오면서 온 세상이 이제 오픈 AI로 챗 GPT로 도배가 되고 저도 그걸 가지고 써보고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AI가 왔을 때 정말로 이 베네핏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또 한 번의 인사이트를 봤더니 첫 번째는 결국은 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승리라는 것. 두 번째 그거하고 AI하고 접목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IBM으로 올 때는 뭔가 게임 체인지를 만들어 오고 113년이나 매일매일 스타트업처럼 변화하고 있으니까 칩도 있고 AI도 제일 먼저 했고 되게 포텐셜, 즉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회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옮기게 된 거예요. 생각하시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나 철학 같은 게 있으세요? 직장 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저지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행복이 직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 행복의 일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되게 막 힘들고 그럴 때 어디엔가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가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주머니를 좀 여러 개를 차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 직장 생활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집도 있지만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IBM 올드보이 여성 리더십들하고 지금 20년간 만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번개 모임 하면은 뭐
외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는 이런 모임도 있고, 뭐든지 조금씩 이해를 가지고 행복의 주머니들을 여러 개를 만드셔서 한쪽이 나의 행복을 뺏거나 불행하게 만들 때 한쪽에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들어 놓으셔야 이 직장 생활도 오래 하는 거고 인생도 길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거나 쿠폰을 베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건 신뢰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신뢰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부사장으로 임명되고 느낀 거는 신뢰라는 것이 엄청난 자산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도 왠지 이 친구는 반드시 약속을 하면 올 것 같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꼭 늦을 것 같은 친구가 있듯이 이제 그 되게 자잘한 예지만 신뢰가 자산이라는 거를 믿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저를 이제 여기로 이끌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믿고 있었고 계속 쿠폰을 발행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좌를 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좌 중에 하나가 이제 적금을 하게 된 계기로 제가 부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